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아기를 우리는 미숙아라고 부르는데 28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무려 80%가 미숙아 망막병증을 앓고 있다고. 문제는 미숙아 망막병증이 소아실명의 주 원인이라는 것.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소아실명을 부르는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 알아본다. 네, 흔히 이제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경우를 우리가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주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신체 기관이 다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미숙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 가운데서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안과 전문의 장지혜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신 주수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들 우리가 미숙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미숙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할 때 눈 검사를 하자고 얘기하면 참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중에서도 이 출생 시 체중에 따라 2,500g 미만인 아기들은 저출생 체중아로 부르고 1,500g 미만인 아기들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 1,000g 미만인 아기들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라고 부릅니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에게서 망막혈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눈 안에는 이 안구벽에 망막이라는 C세포가 있고요. 이 C세포가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망막혈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혈관이 형성되는 데는 이 뱃속 나이로 태생 4개월째 시신경 유두에서 망막혈관이 나타나서 주변부로 혈관이 다 형성되는데 임신 주수 40에서 45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미숙아들이 일찍 태어나게 되면 혈관이 덜 형성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고 난 후에도 혈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망막에 망막 박리 같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면 후천적으로 소아실명이 되거나 또는 저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숙아들이 일찍 태어나게 되면 망막의 혈관이 형성된 부위와 망막 혈관이 형성되지 않은 부위로 나누게 되고요. 이 경계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잘 생기게 되는 환경으로는 첫 번째로 뱃속에 있을 때보다 이 태어나서 자가호흡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산소 분압이 높은 고산소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엄마로부터 전달받던 혈관을 형성하는 인자들이 결핍하기 때문에 혈관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애들이 눈을 맞추고 보는 C세포들이 이제 재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망막의 대사가 활발하게 되면 이 망막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혈관이 제대로 형성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망막의 혈관이 형성되지 않은 이 무혈관과 그리고 혈관이 형성된 경계선에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면서 혈관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간을 오래 겪게 되면 비정상적인 새로운 신생혈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혈관들은 이 망막 속에서 형성이 되지만은 이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만들어질 때는 망막 밖으로 형성이 되어서 신생혈관을 만들게 되고 이런 신생혈관들은 섬유화가 되면서 망막을 견인하여 박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혈관을 만들게 되는 혈관 생성 인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호르몬과 그리고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 호르몬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망막 혈관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혈관 생성 인자들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고농도의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가 존재하게 되면 신생 혈관들이 증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수가 망막병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몸무게가 적게 태어났거나 일찍 태어난 것 외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직접적인 위험 인자는 출생 시 임신 주수겠죠. 일찍 태어날수록 혈관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출생 시 체중이고요. 세 번째로는 출생 시 초기에 체중 증가 속도가 늦을수록 미수가 망막병증이 잘 생깁니다. 32주 이전에 태어난 미수가들 경우에는 60%에서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하고 특히 28주 이전에 태어난 미수가들은 거의 80%에서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1,500g 이하로 태어난 미수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려진 위험 인재로는 과도한 산소 투여를 했거나 반복적인 무호흡, 폐혈증,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불안전한 미수가 상태일 때 미수가 망막병증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다태아, 주호산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미수가 망막병증이 어느 시기에 잘 생기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의사 표현이 교수님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시기에 잘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수가 망막병증은 이제 일찍 태어나거나 또 태어날 때 몸무게가 낮으면 미수가 망막병증이 잘 발생하는데요.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하는 시기는 거의 대부분 일정합니다. 제가 미수가들은 눈 검사를 할 때 월경 후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미수가 망막병증 발생 빈도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월경 후 연령은 출생시 주수 플러스 출생 후 주수를 합친 기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26주 된 신생아가 출생 후 5주가 지나면 우리가 월경 후 연령을 31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미수가 망막병증은 월경 후 연령 32주에서 36주에 시작하고 36주에서 40주가 되면 치료가 필요한 미수가 망막병증에 도달하게 됩니다. 24주 이내에 태어난 미수가들은 이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교수님, 모든 미수가들이 이 미수가 망막병증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수가들은 출생 시 1,500g 미만이거나 또 30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미수가 망막병증을 있는지 선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 시 몸무게가 1,500 이상이거나 또 30주 이상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도 이 불안전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신생아들한테서는 선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첫 검사는 월경 후 연령 31주 또는 출생 후 4주 이후에 하는데요. 태어났을 때 나이가 22주에서 27주인 아기들은 월경 후 연령 31주째 첫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출생 시 나이가 28주인 아기들은 4주 뒤인 32주에 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출생 시 나이가 29주인 아기들도 4주 뒤인 33주에 눈 검사를 하고 30주에 태어난 아기들도 4주 뒤인 34주에 눈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눈 검사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게 눈 검사를 매번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추적 검사는 이 안조 소견에 기반으로 해서 추적 관찰 간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이 망막 혈관이 잘 형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했지만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면 또 2주 뒤에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미수가 망막병증 소견이 보이지만은 아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간격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미수가 망막병증이 없으나 이 망막혈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또는 미수가 망막병증 소견이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언제까지 하게 되느냐? 망막혈관이 다 형성되는
경우에 검사를 종료하게 되고 또는 50주가 지나서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미수가 망막병증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퇴행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은 산동을 해서 안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동제를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3일 정도 점안한 후 동공이 충분히 커졌을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산동이나 이 안저 검사 자체가 미수가들한테서 굉장히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므로 이 검사 전후에는 전신 상태 변화가 있는지를 주의해야 되고 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이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접 도상겸 안경이라 하는 특수 안경을 이제 머리에 씌우고 제가 아기 눈을 벌리게 됩니다. 벌리면서 공막 누르개로 이렇게 눈을 누르면서 이 눈 안에 있는 혈관 상태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광각 안저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하듯이 저희가 기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그 전에 눈 상태와 지금 눈 상태를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가 어떤지를 충분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암과 같은 경우도 병기가 따로 있는데 교수님, 그 미수가 망막병증도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좀 나뉜다면서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은 이 혈관이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지 위치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병변의 소견이 어떤지, 또 세 번째로는 플러스 징후가 있는지를 봅니다. 우선은 위치로는 혈관이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지 1구역과 2구역, 3구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1구역은 이 황반 불어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과 2구역에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미수가 망막병증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 병변 소견은 우리가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게 되고 4단계, 5단계인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소견이 되겠고 1단계에서 3단계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플러스 징후는 더 나빠질 거라 하는 예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플러스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미수가들은 이 혈관이 시신경 유두에서 이 거상년까지 끝까지 자라야 되는데 혈관이 중단돼서 여기 망막혈관이 화살 표시까지만 지금 혈관이 형성돼 있고 주변부로는 혈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미수가 망막이라고 부르고 아직은 미수가 망막병증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의 단계 1단계에서는 이게 혈관이 형성된 부위와 형성되지 않은 경계선에서 아주 흰색의 선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진상으로 이렇게 하얀 선이 관찰되면 미수가 망막병증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 혈관이 형성된 부위와 형성되지 않은 이 경계선에 띠가 굉장히 더 굵어지고 융기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화살로 이렇게 띠를 두르는 하얀 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계가 2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의 3단계는 이거보다 더 심해져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이 망막면을 벗어나서 자라게 되고 섬유혈관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3단계 정도 되는 병변 영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망막혈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주변부로는 망막혈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4단계가 되면 이 부분 견인 망막 박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망막이 이 안구벽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견인 영역이 생기면서 부분적으로 망막이 이 안구벽에서 이 박리가 돼서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수가 망막병증 5단계가 되면 이 견인력이 더 형성이 되면서 전체 망막이 이렇게 돌돌돌 말리면서 이 안구벽에서 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사인은 이 시신경 유두 근처와 그리고 후부부의 이 망막 혈관이 확장되면서 꾸불꾸불 거리는 것을 플러스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라면 모양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플러스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플러스 사인들이 증후들이 나타나면 이 미수가 망막병증이 더 나빠질 거라 하는 예견을 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실제로 이 아기는 출생시 나이가 29주 4일째였고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1340g이었습니다. 38주째 저희가 사진을 보시면 혈관이 시신경 유두에서 망막 혈관이 구역 2구역까지 혈관이 자라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형성된 부위와 혈관이 형성되지 않은 이 경계선에 아주 얇은 흰색 선을 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수가 망막병증 단계 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아기는 출생시 나이가 31주이고 태어났을 때 1030g이었습니다. 39주 3일째 사진을 보시면 시신경 유두에서 혈관이 형성된 영역은 2구역까지 형성이 됐고, 그리고 혈관이 형성된 부위와 형성되지 않은 이 경계선이 굉장히 두드러진 띠를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수가 망막병증의 2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기는 24주 6일째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610g이었습니다. 이런 아기에서 지금 혈관이 형성된 것은 한 2구역에서 혈관이 만들어졌지만은 혈관이 형성된 부위와 혈관이 형성되지 않은 이 경계선에서 섬유혈관 증식이 일어나면서 3단계의 미수가 망막병증이 보였고, 그리고 혈관들이 굉장히 꾸불꾸불하면서 플러스 징후까지 관찰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수님,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 퇴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 퇴행이 되고요. 치료가 필요한 미수한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서 발생한 플러스 징후를 가지고 있는 미수가 망막병증, 그리고 1구역에서 발생한 단계 3단계의 미수가 망막병증, 그리고 2구역에서 발생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2단계 이상의 미수가 망막병증은 이 레이저 치료라든지 눈속 주사를 맞게 되고요. 4단계 또는 5단계의 미수가 망막병증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의 레이저 치료는 이 도상 검안경에 다이오드 레이저를 부착해서 시행을 하는데 대부분은 전신 마취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일부 이제 부위에만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진정 약물을 투여한 후에 저만 마취를 한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하는 부위는 이 무혈관 망막에서 망막 끝 영역까지 저희가 레이저 치료해서 이 망막 조직을 레이저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치료에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경우에는 플러스 징후가 소실되거나 감소가 되고, 그 이후로 신생 혈관들이 퇴행하는 소견을 보이면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에 이제 눈속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이 눈속 주사 치료는 이 향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 주사입니다. 이 구역 1구역이나 2구에서 관찰되는 플러스 징후가 있는 단계 3단계의 미수가 망막병증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요. 이 레이저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눈속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이 NEJR이라는 유명한 논문에 실려 있는 이 사진인데요. A, B를 보시면 A는 이제 레이저 치료하기 전에 미수가 눈 상태이고, B 사진은 레이저 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받은 눈은 이렇게 주변부 망막이 다 파괴가 되면서 이 망막이 형태가 중심 부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C와 D 같은 경우에는 눈속 주사를 맞은 전후 사진인데요. C의 경우에는 눈속 주사를 맞기 전에는 굉장히 심한 미수가 망막병증이었는데 눈속 주사를 맞고 난 후에는 미수가 망막병증이 없어지면서 혈관이 주변부로 많이 형성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후에는 망막 혈관에 형성되는 범위가 넓어져서 아기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근시 같은 굴절 이상이 많이 생기는데 눈속 주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근시 같은 굴절 이상 발생이 더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주사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미수가 망막병증이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자주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재활성화가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레이저를 추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에서 이제 단계 4단계라든지 5단계처럼 이 망막 박리가 발생하게 되면 가능한 한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망막을 유착시켜서 안구를 보존해야 되고 시력 재활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단계 5단계의 이 미수가 망막병증 경우에는 이 수술 후 매우 낮은 망막 재유착률을 보이고 일부에서는 형태 시각만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수가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 교수님 예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 후에 시력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언제까지 안과를 찾아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단계 1단계, 2단계 미수가 망막병증은 대부분 치료 없이 자연 퇴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가 망막병증은 치료 후 또는 자연적으로 퇴행이 되더라도 시력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 발달은 미수가 망막병증의 심한 정도와 관련이 되고요. 시력 발달은 만 10살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가 망막병증을 치료하거나 또는 자연 퇴행된 아기들 경우에는 이 굴절 이상, 사시, 약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0살 때까지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굴절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미수가 망막병증이 어떤 병인지 자세히 네.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실까요? 네, 미수가로 태어나면 이 미수가 망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별 검사와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미수가들한테서 이 미수가 망막병증이 있는지를 꼭 검사하라고 권유했을 때는 안과에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미수가 망막병증의 경우 아기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부모님들 역시 이 눈을 겉으로 봐서는 이 이상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네, 출생 시 아기의 몸무게가 1.5kg 이하거나 또 30주수 이하로 태어났을 때는 네. 출생 후 4주부터는 미수가 망막병증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안과 전문의 장지혜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